가미카제 신의 바람. 하지만 이 바람은 소년들의 목숨을 실은 바람이었습니다. 700년 전엔 태풍이 나라를 지켰고 700년 후엔 사람이 바람이 되어 나라를 지키려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슬픈 전술, 그리고 그것을 막아낸 또 다른 전략. 가미카제 죽음의 전술,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가미카제의 기원. 13세기 몽골 제국의 데칸 쿠빌라이는 일본 열도를 정복하기 위해 고려를 앞세워 2차례 대규모 침공을 감행합니다. 이를 원정이라 부릅니다. 1차 침공은 1274년, 2차는 1281년. 수천 척의 배와 수만 명의 병력이 동원됐지만 일본을 덮친 거대한 태풍, 즉 신풍, 가미카제로 인해 침공은 모두 실패합니다. 이 경험은 일본인들에게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국가적 믿음과 정체성을 남깁니다. 이후 700년 후 그 이름의 부활. 1944년 태평양 전쟁. 일본은 미드웨이 해전 패배 이후 연합군에게 밀리며 자신들의 함대와 항공전력 대부분을 상실합니다. 연료는 바닥났고 조종사는 부족하며 비행기 성능도 미국에 비해 크게 열세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은 인간을 무기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조종사가 직접 적 항공모함에 충돌하는 자살 공격 전술, 가미카제 특공대의 등장이었습니다. 3부 가미카제 조종사들. 그들은 대부분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공군학교 출신, 대학생, 심지어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훈련은 짧았고 복귀 연료는 없었으며 한번 출격하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조국과 가족을 위해 떠났습니다. 어머니,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제 죽음으로 나라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희생을 택한 영웅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명령 앞에 놓인 소년들이었습니다. 4부 미국의 대응 전략. 1초기의 충격. 가미카제 전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 미군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전까지 전투기는 공격 후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했기에 직접 충돌을 감행하는 전술은 전례 없는 공포 그 자체였죠. 미 해군은 주요 함정이 갑작스레 들이받치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새로운 전술적, 기술적 대응에 나섭니다. 이 기술적 대응, 고각 대공포와 근접 신관 탄환. 기존 함선은 대공방어용으로 20mm, 40mm 구경의 기관포와 대공포를 탑재하고 있었지만 빠른 속도로 낮게 돌진하는 가미카제 기체를 막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5인치 고각포를 동원하여 고도 2000에서 3000m에서 요격을 시도했고 근접 신관을 장착한 포탄을 도입해 직접 명중하지 않아도 기체 주변에서 자동 폭발하여 더 높은 격추율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기술은 가미카제 대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미국 항공모함 방어선의 최종 무기가 되었습니다. 3전술적 대응 원형 전단 방어 및 CAP. 또한 미군은 함대 편성 방식을 바꿉니다. 중심이 되는 항공모함을 가운데 두고 주변에 구축함, 순양함, 전함 등을 원형으로 배치하여 다층 방어망을 형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미카제가 접근하기도 전에 외곽에서 요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중방어 역할을 맡은 컴뱃 에어 퍼트롤 CAP, 전투 공중촉의 전투기를 띄워 가미카제 기체를 원거리에서부터 식별하고 공중 요격에 나섭니다. 이러한 전술은 점점 더 많은 가미카제 비행기를 목표에 도달하기 전 격추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합니다. 40리전 대응. 미군은 가미카제 전술에 대한 공포를 줄이기 위해 병사 교육을 강화하고 특공을 단순한 자살행위로 규정해 사기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또한 일본 라디오 방송을 감청해 특공대 출격 계획을 사전 포착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정보전도 병행합니다. 5부 전술적 효과와 한계.
가미카제는 실제로 상당한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945년 5월 USS 벙커 힐은 2대의 특공기 공격으로 393명이 전사했고 함선은 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일본의 전략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산업력과 병력 그리고 전술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방어 체계를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결국 수천 명의 청년이 돌진했지만 전세는 바뀌지 않았고 전쟁은 일본의 패배로 막을 내립니다. 육부 전후 일본과 기억의 전쟁.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은 평화헌법 재구조를 통해 군대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야스쿠니 신사에는 여전히 가미카제 조종사들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고 그들을 영령이라 부르며 기립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이 국가에 의해 죽음을 강요당한 희생자였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7부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그들은 하늘을 날았고 그들은 떨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영웅이라 하고 또 누군가는 그들을 전쟁이 만든 희생자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당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미카제 신의 바람이 아니라 전쟁이 만들어낸 가장 인간적인 비극이었습니다. 한 단어가 두 시대를 넘고 두 시대가 한 비극으로 연결됩니다. 13세기의 가미카제는 신이 보냈다 믿었지만 20세기의 가미카제는 사람이 만들어낸 죽음의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바람이 불지 않도록.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함께 들려주세요. 역사는 기억할 때 비로소 의미가 됩니다. 타임키퍼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